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의 첫날 10월 1일 월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12월 첫날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모두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소는 약세 전환을 했고 그 약세를 막판에 조금 회복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강세 출발을 한 이후에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대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매수 주체별 거래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그 개인들은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은 1650억,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전자 엄청나게 팔던 외국인들은 오늘은 400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었고요. 개인이 거기에다 물량을 기관과 함께 쏟아내는 역할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운송 부품 쪽에서 매수를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여줬고 다음으로는 기계장비, 음식료 등에서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그 매도가 많아서 특징적인 흐름들은 크게 포착이 되지 않았고요. 화학업종 중에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은 거기서 매도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382, 하락 종목 수가 491,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850, 하락 종목 771 종목으로 지난 주말보다는 못했습니다만 1% 수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수 살펴보면 거래소 6.22포인트 0.16% 하락한 3920.37, 코스닥은 9.71포인트 1.06%가 상승한 922.38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올랐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 종목에서는 의외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들어가기 전에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분에서 고객 여러분들께 연말에 아주 작은 소정의 무언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구글 폼을 그걸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분들이 지난주 받으시고 답장을 주셨는데 절반 정도 분들은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고 혹시나 그 저희가 뭔가를 보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보낼 필요 없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못 보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코스닥 벤처펀드 등 소득 공제를 추가로 하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퇴출 소식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득 공제는 늘리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오늘 시장에서 훨씬 크게 작동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펙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금일 상장에서 가격 상한폭이 열려있는 미래셋 비전 스펙 은 무려 64%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삼성 스펙은 어제 상장한 삼성 스펙은 상한가를 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일반인분을 위해서 아직 그리고 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펙이 뭐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AC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 즉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증권사에서 인수를 위한 컴퍼니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컴퍼니입니다. 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서류상의 회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스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하여튼 비상장 기업들 있잖아요. 비상장 기업들을 여기다 이렇게 얹히는 거죠. 얹혀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뭐랄까 그 주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펙은 아주 작게 상장을 합니다. 시가총액도 작고요. 그 다음에 액면금액은 2,000원으로 상장을 하고요. 3년간 어떤 외부에 있는 기업을 넣어서 합병을 시켜서 이제 상장을 우회 상장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 3년 후에 그냥 청산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청산되는 거 아니고 원금은 보장해줘요. 2,000원 플러스 소액의 이자를 붙여서 청산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진짜 되게 웃기는 장이 나타난 게 오늘 상장한 스펙이 뭘 인수할지 어떻게 알겠어? 아직 확정되진 않았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장된 게 뭘 알겠어 지금. 이제부터 상장하면 앞으로 붙이겠습니다. 이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벤처펀드 쪽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3천에서 5천으로 늘려주겠다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거의 뭐 그 70%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월급쟁이들은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래 이거 날려도 괜찮아 소득공제 받으면 되니까 하고 막 넣는 개념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상장을 이게 더 이 돈이 많아지면 상장을 시키려고 막 돈을 대주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비상장 기업들, 네, 벤처들에 대한.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 돈 때문에 부스트업이 돼가지고 상장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뜬 겁니다 오늘. 예, 스펙이 막 모든 스펙들이 다 가격이 상승이 올랐고 아까 언급드려본 거는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창투사 등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상승 상위에 창투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기대감이죠. 네, 그러나 스펙의 구조를 생각하건대 네, 오바죠. 네, 첫 상장한 회사가 64%가 올랐다? 오바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기대감은 그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또 한 종목, 코스닥에서 의외의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상한가를 쳤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서 하버드 조지아텍과 함께 고효율, 고안정성 차세대 레독스 흐름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네, 이 레독스 흐름전지라는 것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저장 용량 확장도 용이해서 ESS에 적합한 배터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캠트로스는 전해액과 분리막 양산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에 이제 합류하는 뭐 그런 함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9월 달이었다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근데 왜 상한가 갔냐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캠트로스의 사장님이 코스닥 협회장님이셨어요. 올해 3월부터. 아, 그렇구나.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저기 뭐 레독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분이 회장님이라서 그런 것 같으니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스닥 3,000포인트는 가까운 일이다 라고 아주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3,000? 그거 쉬운 건 아닌데 3배나 올라가는 건데 지금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말을 찾아봤죠. 이 좀 이렇게 꼬그라진 각도기에 각도가 이렇게 짝짝 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꼬그라져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좀 꼬그라지는 성향인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꼬그라진 각도기 지금 꼬그라진 각도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은 나스닥 시총 1위 기업의 11분의 1 수준으로 법과 제도, 투자 환경,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코스닥은 나스닥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나스닥에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초대형 기술 기업이 다수 상장되어 있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커졌는데 코스닥은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장의 문턱을 넘으면 코스피로 이전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다. 나스닥에 없는 우리만의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업 성장에 많은 저해를 주는 요인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규제일까 봤더니 감사 손해 시 적용되는 3%룰, 외부 감사 시 주기적 지정제도, 내부 회계 의무화 등 많은 규제로 인해 온전히 성장에만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거를 보고 앞에 말을 의심하게 되어서 찾아보았죠. 나스닥 시총 1위는 여러분 어디인가요? 나스닥 시총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거기에 11분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완전한 저평가야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저평가 여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꼬부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라는 3차 상법 개정에 코스닥 기업에 미칠 영향은요? 이렇게 했더니 인계 확보, 적대적 M&A 방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을 강제 소각하는 것은 혁신 중소 벤처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자본 운용의 유연성을 제약해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저해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의무화하는 데 반해 한국망 전면 강제할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불균형으로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봤어요.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대기업에 비해 자본 여력이나 현금 흐름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 사채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기업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에 대해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 경영권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 주식 소각 여부와 시기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현행 공시제도 보안만으로 충분하다. 네. 만약 상법 개정을 통해 소각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면 동시에 경영권 방어 장치 신설 등 보안 입법죠.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각도에 꼬부라질만 해요, 안 해요? 이야, 여기는 뭐냐면요. 시장은 주식시장은 자금 조달 창구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좀 매우 애석합니다. 코스닥 협회장이라는 분이 자본시장을 자금 조달 창구로만 생각하신다는 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며 그거죠. 경영권 그거. 여기 주주는 단 한마디도 들어간 게 없어. 그쵸?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등 국내 대형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자기의 이해관계상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나스닥 1위 업체에 비해 코스닥 전체 시장이 11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죠. 코스닥 기업 전체의 최근 4개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대략 한 25조 즈음 어디 즈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요. 엔비디아 최근 4분기 매출 총액 1870억 달러. 여기에 대략 그 매출 총액이 7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가 넘는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따져 보면 말이죠. 이 회사 1870억 중에 10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란 얘기예요. 그죠? 대략 통밥으로도 바로 나오죠. 네, 그러면 원화 환율 때려보세요. 얼마인가? 1460원, 1470원? 네, 1460원 때리면 얼마야? 146조야. 146조 이익을 내는 한 회사와 전체 많이 쳐줄게. 그래 30억 30조 40조 내는 기업과 이게 저평가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그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을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이거잖아. 여기서의 시장, 이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활성화는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계속해줘. 우리는 빨대를 꽂고 계속해서 뽑아 먹어야 되니까 니들은 계속해서 호구 노릇을 해줘 라는 거 아닐까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코스닥 협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 간 거일까? 다른 이유는 뭘까는 하여튼 최근 이슈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이제 재미난 흐름들, 시장까지 전개하고 그 얘기하죠. 원래 에코프로가 9%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주식들 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헝가리 양국제 공장 준공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유럽 시장도 공략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는 헝가리 데브레첸의 양극재 공장을 국내 소재 기업 최초로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에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BM,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등이 함께 입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연간 54,000톤 규모의 생산을 할 그런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 전산 연결이 안 되네. 전산 연결이. 이거 차트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그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잠시만요. 됐는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뭐, 저는 저가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왜 연결이 안 되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요. 일단 11월 반도체 수출 얘기가 나왔는데요. 11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D램은 전기 대비 무려 26%, 전기 대비로는 38%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26%, 전기 대비 38% 늘어난 36억 달러. D램 모듈은요, 전월 대비 31%, 전기 대비 32% 늘어나면서 2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낸드는 전월 대비 64%, 전기 대비 71%입니다. 그리고 MCP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 전기 대비 플러스 2, SSD는 전월 대비 46% 증가, 전기 대비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했는데요. 네, 오늘 지금 저희가 그 차트북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입으로 때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메모리 상황들이 어떠냐? 이제 요즘에 이제 쉬고 있는데 메모리 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이 메모리 장기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27년까지가 아니라 28년까지 확보하려는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AI 서버 구축 가속화로 인한 D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5년도 현재 상황들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28년까지의 공급 물량을 보장받는 장기 구매 계약 체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26년 메모리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중소 구매자들의 물량 확보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면 진짜 좋겠네요. 이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해 끝까지 내년까지도 팔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26년까지는 이제 확정된 거는 반영 다 됐고 25년도에 이미, 그리고 27년도 초반까지 상황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7년도 중반까지 좋을 거면은 내년도 중반까지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7년도 말까지 좋다 그러면은 내년도 말까지도 좋다는데 지금 얘기는 28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28년까지 좋을 거면은 내년 끝까지 그 밀어붙여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이건 제일 큰 뉴스는,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28년까지 공급 계약이 된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27년까지 확정을 하면 그 확정된 거만큼만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설비 증설이 가격을 폭락시키는 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서 엄청나게 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차트를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 내일 아침 보여드릴게요. 엔화가 오늘 소폭 강세였는데 우에다 가지고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실질금리는 지금도 매우 낮은 수준,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완화적 기조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할 것,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상황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인즉슨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긴 할 건데 다음번에서도 넘길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번 달도 넘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1월 달에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근데 어찌되었거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지난번에 박상준 교수님 나와서, 곽상준 말고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박상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저도 잠깐 정체적 어떤 혼란성을 느끼게 되네요. 네, 그 박산중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일본은 그런 결정들이 매우 늦다. 일본은 늙은 국가라서 그런 걸 빨리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늘 그 저희 제목으로 썼던 내용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이거를 그래서 차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차트 연결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비트코인하고 지금 은가격이 위치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아니, 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은 그 유동성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리고 또 기술주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락 때 같이 빠져졌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과거하고 궤적이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기술주와 그 유동성 문제, 즉 금리 인하 문제가 일부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기술주는 반등을 했는데 얘네들이 반등이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궤적이 쫙 벌어집니다. 궤적이 달라졌어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 MSCI 지수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그 하락을 받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SCI가 총 자산 중 디지털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주요 주식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코인이 약세다 라는 거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뭐 조만간에 최종 결정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타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지금 구리값도 사상 최고치고 은가는 미친 듯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부채를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이 트레이딩 세력이 과거에는 섹터별로 나눠졌다. 주식, 채권, 뭐 이런 원자재 뭐 이렇게 다 나눠서 했는데, 요즘 이 트레이딩 기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꺾이면서 기존의 추세하고 완전히 이탈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갑자기 확 고개를 쳐들고 추가 상승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입니다. 지금 은이고요. 그리고 좀 서버하긴 하지만 동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금이라는 거는 워낙 시장 참여자가 많으니까 좀 무겁고요. 은은 아무래도 약간 좀 그 가벼운 성향이 있는데, 이거 뭐지? 지금 분위기가 은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한국 시장은 네, 코스닥 거래소 상장은 거래소의 상승은 오늘 실패를 했고요. 코스닥이 지난 주말에 의해서 연속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되면서 주가가 관련된 주가들이 올랐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의 첫날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한 달 모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굴삭기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굴삭기 그 캠페인 굴삭기 그 캠페인, 네, 예,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세상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되시길,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